자, 1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이 질문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 공감이 돼요? 아, 피곤합니다가 공감이 돼요? 살아야겠지요가 공감이 돼요? 살아야겠죠? 아, 살아야겠죠,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일하다 보니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고 살아야겠죠?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으면 일도 못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그분하고 좀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누가 잡았어요? 마이크 안 주셨어요? 마이크 잡아. 마이크. 자, 마이크를 들어봐요. 이렇게 마이크를. 여기 하나 있고 동준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마이크를 들어봐요. 마이크 있는 건 확인을 해야죠. 네. 승민 집사님. 네. 잘 나오네요. 질문이 없어졌어요. 자, 얼굴 계속 비춰도 괜찮고요. 어떻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저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은 하고 살아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안 하면 더 피곤합니다. 근데 이분은 왜 저런 질문했을까요? 아마 혼자 사시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 저는 쓸데없는 걱정 안 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겠죠? 이거 답변이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다 죽어요. 빼짝 말라서 죽습니다. 당연히 뭐 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맞아요. 이 결혼 안 한 사람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제 생각인데 요거는 누가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할당 누가 받아가지고 하나는 채워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뭔가 대화생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도 일을 하고 살아야겠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는 답변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몰라서라기보다도 대화 상대가 좀 필요한 굉장히 외로운 분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한 쪽을 자꾸 보는데요. 누군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좀 이런 분이 찾아보시고 많은 대화와 위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네. 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쪽부터 그냥 번호 순서대로 할게요. 그리고 마이크 쓰신 분이 계속 자꾸 말하든가 아니면 옆에 사람 주든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시다. 그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교인들은 일과 교회를 겹치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본인은 교회 다니셔요? 네, 다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세요? 교회 일을 합니다. 출근 안 해요? 출근 안 해요? 출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근에 관련된 근태는 하고 더 뭐 해야 되는 일거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조절해가지고 일단 교회 일과 겹치게 되면 교회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출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출근은 하고 기본 출근은 하고. 그럼 퇴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근은 하고. 퇴근하고 나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퇴근하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과 직장 일이 겹치면 기본적인 직장 일을 출퇴근하고 그리고 교회 일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안 겹치게 뭐 그렇죠. 퇴근하고 한다는 거죠. 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퇴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김정희 집사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교회 일을 먼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라면은 일단 출근을 해요, 안 해요? 출근을 하죠. 출근하죠. 네. 예, 박 집사님. 예, 출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되고, 출근을 하죠. 네, 연차와 월차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 안 해요? 연차 써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연차를 쓰도록 합니다. 오. 네. 근데 이게 잘 들으셨겠지만 거기도 물어볼게요. 마이크 그래도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얼굴이. 자, 어떤 일을 선택하세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필요한 일이라면 아까 연차 월차 얘기하셨는데 저희 반차가 있어서 점심 먹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월차도 쓰고 반차도 쓰고 하는데 두 분 집사님은 그냥 일단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직 휴가가 생겨가지고 예. 어떻게든 나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당연히 출근을 하겠죠. 교회 일과 직장 일이 겹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보통의 누구나 다 출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딱 단도직입적으로 교회 일 아니면 직장 일 나눌 수 없는 게 급한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막 둘이서 1대1로 딱 무릎 꿇고 손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아니 목사님하고 1대1로 지금 무릎 꿇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화장실 갈 거예요? 참을 거예요? 막 나오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부딪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응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급한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뭐 교회 일이 있다. 그리고 뭐 내 개인적인 일, 뭐 직장 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아니 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교인이 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강아지들도요. 일로 와 이렇게 막 오다가요. 쉬마리 옵니다. 갑자기 바꿔가지고 쉬하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동의가 되시나요? 본인은 어때요? 최 집사님. 중요한 일을 해요? 급한 일을 해요? 급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급한 일을 해요. 여기 중에서 나는 급한 일 필요 없고 난 무조건 중요한 일만 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옆에 친구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한번 어떤 일 하는지.
네.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나요? 급한 일. 그래, 급한 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질문들 하게 되면 아마 네 인생의 중요한 일은 뭐지? 넌 어떤 선택을 하지는 물음일 텐데 우리는 이론적인 답변을 떠나서 실제적으로는 야, 누구든지 급한 일을 하겠지. 교회 일이 급하면 교회를 할 거고, 집안 일이 급하면 집안 일을 할 거고, 뭐 직장 일이 바쁘면 직장 일, 그 급한 일을 하겠죠. 그게 아마 옳은 것 같아요. 급한 일, 현실적인 선택이니까.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여기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대출로 얻은 재산도 11조로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정말 다행이죠.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도 용기 얻어서 대답해 보세요. 아내의 대답이 참 고맙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11조로 안 드려도 되는 네네. 대출 제가 일을 해서 번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니까 단지 빌린 주체가 은행이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얻은 소득이 아니라서 11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보너스는 하나요? 보너스는 네. 네. 그러면 대출을 만약에 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갚았어요. 그러면 그 10억은 어디로 간 거죠? 네네네네. 제가 아까 아니라고 생각한 건 네. 전 상환할 때 어. 11조를 드리는 게 맞다. 상환할 때. 상환할 때. 그게 내 재산이 됐을 때. 다시 이제 남편한테 한번 마이크를. 어떻게 좀 전에 고마웠는데. 네. 반성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대출로 얻은 재산 11조로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손 들어보세요.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엔 대출이 없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11조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양심에 맡기셨다. 어디에 맡기셨어요? 양심에 맡기셨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한 번씩 해드려요. 부부지간에 왔어요, 저한테. 신랑은 막 화를 내고 아내 집사님 막 우는 거예요. 말은 계속 누가 하냐면 남편 집사님이 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빚이 2억인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빚 갚을 때마다 거기서 11조 띄고 한다는 거예요. 난 쎄빠지게 그때 당시에 꽤 오래전 일이니까 한 달에 한 500, 700씩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버는데 빚도 엄청 많잖아. 2억이니까. 그럼 이제 500만 원 받아가지고 오면 일단 거기서 수입이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50만 원 띄잖아요. 500이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 가는 또 이제 빚을 갚잖아요. 그럼 부인은 또 12조 또 띄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야, 빚 갚는데 왜 또 11조를 띄냐? 그럼 이제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다 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쓴 돈이잖아. 너 그 쓸 때 하나님께 11조 안 했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기 동의해요? 누구한테 동의해요? 부인한테 동의해요? 남편한테 동의해요?
여긴 대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 이거는 아니지 않냐? 내가 빚을 갚는데 빚이나 다 갚고 뭐 하든지. 그 아내는 말을 안 하고 막 울기만 하고 남편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의 주장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 썼잖아. 이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다 썼잖아. 그 2억 빌려서 네가 다 썼잖아. 그 얘기만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부인은 그냥 계속.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11조 낼 때 공무원들 자, 새 전후로 내요? 새 후로 내요? 자, 새 전후로 낸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새 전후로 낸다. 나는 새 후로 낸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전 세후가 없어요. 성경은 그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정확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잖아요. 그 세전이 맞냐 세후가 맞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에다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다 맡겨요? 믿음의 양심. 믿음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 이걸 누가 세전으로 하시오 이걸 누가 세후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출로 얻은 재산도 11조를 드려야 되나? 이거 똑같아요. 빚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괜찮고 이걸 내가 사용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해도 괜찮고 이건 믿음의 양심에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어디다 맡긴다고요? 그냥 양심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에다 맡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마음 불편하면요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 안 불편해요.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어요? 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이거는 믿음의 양심에 관한 부분이니까 각자가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옮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질문 읽어보시죠. 아니 집사님이 읽으셔야지 왜 다 읽어요? 집사님 혼자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가족들을 만나 대화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화해야 하죠? 대화하기 전에 CPR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CPR인가요? CRP인가요? CPR. 좀 죽게 생긴 거잖아요. 대화가 문제예요. 숨을 쉬어야죠.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할게요. 네, 박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 집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박 집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네. 왜 의심이 가게 됐는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준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역으로 접근해 볼 것 같다고 얘기해요. 너는 왜 의심이 드니? 그렇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지. 네?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제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대화하죠라고 했으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숨이 턱턱 막힌대잖아요. 중요한 건 무슨 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예요? 숨이 왜 막혀요? 숨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 전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의심이 가득한 가족들이고 뭐고 떠나서 막 숨이 막히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전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은? 숨이 막혀요. 내가 아들만 만나면 막 숨이 막 막혀요. 답답해요. 내가 남편 얼굴만 보면 막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숨이 안 막히는 상황을 해서 얼굴 보지 말고 전화로 대화하든가 이래야 되지 않아요? 하브루트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숨이 안 막히면 괜찮은데 숨이 막히면 대화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숨이 막히면. 아닌가? 여러분 숨 막혀도 계속 대화할 거예요? 숨 막히면 대화하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이럴 땐 어떻게 대화하죠? 대화 못한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숨이 막힐 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을 피해라. 숨이 안 막힌 상태에서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얼굴 보지 말고 전화로 해라. 그 전화로 하다가도 숨이 막히면 편지로 해라. 글로 써서 문자로 하든지. 그리고 네가 숨이 안 막힐 정도가 되면 그때 만나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런 거 그냥 제가 얘기하니까 말고 정말로 동의가 돼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의심이 가득한 가족을 만나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누굴 만나던 내가 숨이 안 막히면 괜찮아요. 내가 숨이 막히면 안 돼요. 그 상황은 어떻게든지 피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막히면 안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숨 막히는 게 해결되고 나서 대화를 하든 같이 밥을 먹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숨이 막히지 않는 나를 만들어라. 나를 만들어. 그럼 먼저 만들고서 그리고 나서 대화가 되지.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화할 수 없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숨 막히는 상황을 피하고 숨 막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만큼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옆에 말 통하는 사람하고서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준비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이거부터 좀 재밌게 볼게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서 읽어주시면 더. 네. 연기를 잘하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하모니카였나 뭐였나 맞죠? 예, 하모니카 맞습니다. 깜짝같이 속였잖아요. 네. 자 어디서 온 누군지 얘기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동에서 온 최승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저기 과일하고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동생인가요? 옆에 분이요? 네. 제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네. 두 분 같이 오신 거예요? 네, 같이 왔습니다. 네. 여기 갈 때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따로 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5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시간이 없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하는 질문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는데 글쎄요 시간이 없지는 않을 텐데 하루 24시간 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주말 부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없대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효자동에서 오신 승민 씨. 네.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말라고? 네, 솔직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한 달에 얼마나 벌으세요? 500원짜리요? 500원짜리? 자, 500원짜리 벌어갖고 가면 나 빼고 가족들끼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나하고만 안 노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안 놀아요? 가끔은 그러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뭐가 많지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 노는 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노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은 왜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가고요.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볼래요? 이거 대답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근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싫어요? 괜찮아요. 그럼 너무 놀래시네. 저기 대신 대답을 예. 통해서 꼭 해주세요. 네. 네. 아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본인도 없기는 한데 가족들이 나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를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건 지 생각일 수가 있어요. 아내는요 돈 좀 더 벌어와. 우리랑 놀아주는 거 우리 원하지 않아. 돈 좀 더 알바라도 해서 돈 좀 더 많이 벌어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여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얼마를 벌어다 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돈을 막 내가 한 3천만 원씩 갖다 줘요, 한 달에.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가 싶어요. 그러면 그런데 500원짜리 갖다 주면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없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이 직업을 하나 더 가져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가 되면 격하게 동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비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질문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마나 버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효자동에서 오신 최 씨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보고 느끼는 건요. 얼마나 버느냐 이 개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가족들의 입장은 어떤가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와서 상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 생각은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가상이에요. 네. 아내 생각은 남편이 같이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더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가상이에요, 가상. 예. 저 반반 좋습니다. 반반. 반반이 뭐예요? 돈 조금 더 벌고 그리고 남은 시간 조금 같이 지내고 아, 반반.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한 250만 더 벌어왔으면 좋겠죠? 네. 네. 750은 채워놓고서 뭐 가족들하고 시간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성동일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영화 배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식들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놀러 갈 때 그 비즈니스를 태워준대요, 애들한테. 딱 비즈니스 딱.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여기 앉을 수 없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여기 앉을 수 없어. 아빠가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이거 해줄 수 없어. 이게 다 얘기한대요. 아빠 나하고 뭐 놀아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아빠가 니들하고 놀아주면 밖에 나가서 일 못해. 너 여기 비즈니스 앉을 수 없어. 너 뭘 원해? 여기 앉기를 원해? 그럼 아빠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 맛을 봤잖아요. 아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기준이 뭐냐면 자기예요.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넌 이거 안 돼. 누릴 수 자격이 없어. 식당에 갔는데 애가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닌다? 바로 한 방 친대요.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친대요. 야, 여기 입장료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온 데인데 다른 아이들이 날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비싼 시간, 비싼 돈 주고 여기 왔는데 너 때문에 방해받으면 넌 기분 좋겠어? 아니요. 죽건 죽어. 할 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는 뭐 교육 철학도 없고 없지만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거 그대로 다 애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럼 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먼저 해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먼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아내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자녀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요거를 차분하게 대화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요. 배우신 분들이서 다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볼까요? 6번 마이크 한번.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 그럼 우리 학생들 한번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은 학생. 다들 자기 식대로 산다는데 저는 남들 사는 것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요. 그만큼의 행복한 거 아닐까 싶어서 쫓아가는데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본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닙니다. 이게 센스가 없어. 본인이 한 질문이라니까. 그리고 자기소개 해야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하에서 온 학생부 허담이라고. 지하에서 오셨어요?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먼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자, 우리 지하에서 오신 허담군, 먼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은 자기 식대로, 즉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부럽나요? 안 부럽나요? 부럽진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다들 자기 식대로 산다는데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제 말이? 이해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 안 된, 나이가 어리면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멋대로 하고 산대요. 읽어보세요. 요즘은 다들 자기 식대로 산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남 신경 안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니?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 따라 사는 게 좋아요 그랬잖아요. 뭐지요 이게? 모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살아요. 난 누구처럼 살라고 그래요? 내 멋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에 맞춰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글자 그대로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질문이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왜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되지? 그게 힘든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해야 되니까 내 어떤 원함하고 상관이 없이 누가 노스페이스 입으면 나도 노스페이스 입어야 되고, 누가 여기다가 포르마 바르면 나도 포르마 발라야 되고, 누가 나이키 신으면 나도 나이키 신어야 되고, 누가 여기다 이어폰 꽂고 다니면 나도 이어폰 꽂고 다녀야 되고, 근데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는다. 누구 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산대요? 자기 식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누가 한 질문이든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어떤 갈등이요? 나도 맘대로 살고 싶어. 나도 맘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누군가를 보면서 그 정도는 따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맞아요. 나도 자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 입장 먼저 잘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기엔 내가 기준이 너무 없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건 진짜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제 말씀이? 그럼 끝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질문할 게 갑자기 생겼다. 이쪽 줄 있나요? 없어요? 이쪽 줄 혹시 있나요? 없어요? 이쪽 줄 있나요? 없어요? 이쪽 줄 있나요?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요. 점수 줄게요. 효자동에서 오신 최씨 아저씨예요. 제 고민은요.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게 계속 쌓이지 않고
자꾸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은데. 여기 물어볼게요. 버니까 자꾸 돈이 벌리고 쌓이는 사람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자꾸 마이너스 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행이에요. 다 마이너스래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토크 콘서트에 대한 피드백들을 주시고요. 저 대답은 나중에 정식으로 접수해서 한번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다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저 문제부터 왜 나는 자꾸 돈을 버는데 마이너스가 나나? 이게 진짜로 마이너스가 나는 건가? 아니면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착시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느끼는 건가? 요거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행인 건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어떤 느낌이요? 내가 분명히 버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가칭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옆에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여기 보면 셈이에요? 아빠 왔어요? 아빠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어쩌다 한번 하니까 애가 아빠 찬양 열심히 하라고 저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서 20편 4절 말씀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서 20편 4절입니다. 나왔어요. 자, 준비됐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내 마음에 하면 여기가 그때 내 마음에, 여기가 내 마음에 하면 여기가 내 마음에, 여기가 내 마음에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쭉 읽어가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자, 준비 시작. 여기 점수 주세요. 여기만 아멘 했어요. 안 들렸어요. 읽는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렸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크게 했어야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다음 말씀.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